나이 60줄에 들어서면서 저는 삶의 모든 빛깔이 바래는 줄 알았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지 벌써 5년, 독립해 제 몫을 다하며 살아가는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싫어 매일매일 밝은 척 가면을 쓰고 살았습니다. 동창들은 손주 자랑에 여념이 없었고 제가 겪는 이 고독은 누구에게도 이해받을 수 없는 저만의 몫처럼 느껴졌죠. 텅 빈 집안을 채우는 건 텔레비전 소리뿐이었고 거울 속 제 모습은 점점 더 시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는 여전히 따뜻한 온기가 남아 있었고 그 온기를 꺼트리고 싶지 않은 간절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마트폰을 붙들고 새로운 세상을 탐색하기 시작했죠. 젊은 세대들이 즐겨 한다는 소셜미디어라는 곳에 발을 들여놓았고 그림 그리는 동호회에 가입해 제가 그린 서툰 그림들을 올리곤 했습니다. 그 작은 시도들이 제 삶의 유일한 활력소였습니다. 어느 날 제가 새벽녘 감성에 젖어 그린 그림 한 점에 달린 댓글 하나가 제 심장을 요동치게 만들었습니다. 이 그림 흑백의 고독 속에서도 피어나는 한 송이 꽃 같네요. 정우라는 이름의 프로필 사진 속 남자는 제 또래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무심코 그의 페이지에 들어가 보니 그의 작품들도 하나같이 깊은 사색과 고독이 묻어나는 사진들이었습니다. 그가 담아낸 풍경에는 알 수 없는 쓸쓸함과 함께 형언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 공존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그림과 사진에 댓글을 주고받으며 조심스러운 인연을 시작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그의 과묵함과는 달리 그의 글 속에서는 따뜻한 시선과 섬세한 감성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의 예술적 감수성에, 그는 제 그림 속에서 피어나는 생명력에 서로 이끌렸죠. 그는 제주도에 살고 있는 도예가라고 했습니다. 늙고 푸른 바다를 벗삼아 흙과 불로 삶의 흔적을 빚어내는 고독한 예술가. 저는 동탄이라는 도심 속에서 스마트폰 하나로 세상을 여행하는 작은 화가. 물리적으로 너무나도 먼 거리였지만 온라인이라는 공간은 그 거리를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마치 수십 년을 함께 해온 벗처럼 서로의 작품 세계를 이해했고 그 속에서 깊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매일 밤 그의 사진과 제 그림은 우리의 비밀스러운 대화의 통로가 되었고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들은 마음속 빈 공간을 채워 나갔습니다. 저는 그에게 독립한 자녀들을 향한 그리움과 남편과 사별한 후의 외로움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담담하게 자신의 지나온 삶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오래전 아내와의 이별과 홀로 타지에서 겪었던 상실감, 그리고 흙을 만지며 치유받았던 시간에 대해서요. 서로의 아픔을 보듬는 대화는 전화통화로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낯설었지만 정우 씨의 차분하고 깊이 있는 목소리는 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제주도의 바람 소리, 바다 내음, 그리고 흙 빚는 소리까지 그의 일상이 제 귓가에 생생하게 전달되는 듯 했습니다. 저는 동탄의 분주한 거리 풍경과 아침 식탁 위에 놓인 제철 과일에 대해 이야기하며 저의 일상을 그와 공유했습니다. 우리는 나이를 잊은 채 소녀와 소년처럼 설레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삶의 깊은 고난을 헤쳐온 중년의 남녀에게 다시 찾아온 새로운 감정의 씨앗. 그것은 뜨겁고 열정적이기보다 잔잔하고 따스하며 서로를 깊이 이해하는 성숙한 사랑의 싹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랑은 쉽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지도상으로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었고 이 나이에 장거리 연애라는 것을 할 수 있을까 하는 현실적인 고민이 그림자처럼 따라붙었습니다. 특히 저는 먼저 떠난 남편에 대한 죄책감과 자녀들이 혹시나 이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아버지를 잃은 빈자리를 누군가로 채우려 한다고 오해할까봐 두려웠습니다. 친구들도 그 나이에 웬 연애냐며 걱정 섞인 시선을 보낼 것이 분명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질문과 염려가 꼬리를 물었고 때로는 이 설렘이 과연 옳은 감정일까 하는 혼란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와 통화를 할 때면 혹시나 주변에 누가 듣지 않을까 작은 소리에도 움찔거렸습니다. 제 심장은 그를 향해 용솟음쳤지만
제 발목은 현실이라는 끈에 묶여 쉽게 움직여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정우 씨에게서 예상치 못한 문자가 왔습니다. 은하 씨, 제주에 언제쯤 오실 수 있나요? 제가 직접 비전 그릇에 차를 대접하고 싶습니다. 아니면 제가 동탄으로 갈까요? 그의 문자에 제 마음은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오랜 세월 잊고 지냈던 만남이라는 단어가 제 심장을 세차게 두드렸습니다. 머리로는 복잡한 계산이 오갔지만 마음은 이미 동탄이 아닌 제주도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진심이 담긴 용기 있는 한마디가 제 불안감을 잠재웠고 굳게 닫혀있던 제 마음의 문을 살며시 열어주었습니다. 마치 제가 그려온 그림 속 흑백 풍경에 따뜻한 색채가 스며들기 시작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저는 길고 긴 망설임 끝에 짧은 답장을 보냈습니다. 정우 씨, 그럼 제가 제주도로 가겠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은 다시 뜨겁게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60줄의 여자에게도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제주도로 가겠다고 답장을 보낸 순간 굳게 잠겨있던 제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잃었던 빛깔을 되찾은 듯 세상 모든 것이 다시 선명해 보였습니다. 옷장 속에 깊이 박아두었던 화사한 빛깔의 옷들을 꺼내 들고 이리저리 맞춰 입어보며 거울 앞에서 활짝 웃는 제 모습은 마치 10대 소녀 같았습니다. 오랜 세월 잊고 지냈던 설렘이라는 감정이 심장 가득히 퍼져나가는 느낌이었죠. 그러나 이내 제 얼굴에는 불안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정우 씨는 어떤 모습일까? 혹시 실망하면 어쩌지? 이 나이에 무슨 연애람? 또 주책이라는 생각과 함께 혹시라도 아들 민수나 민규가 알게 될까 봐 노심초사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직 떠나보낸 남편에 대한 미안함도 한켠에 자리 잡고 있었죠. 자식들에게는 친구들과 가는 여행이라고 얼버무렸지만 왠지 모를 죄책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밤늦게까지 잠 못 이루며 정우 씨의 인스타그램 사진들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의 무심한 듯 시크한 표정 속에서도 따뜻함이 묻어나는 눈빛이 제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분명 좋은 사람일 거야. 그와의 인연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는 확신이 제 안에 단단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오랜 고민 끝에 저는 비행기 표를 예매하고 여행 가방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만남을 위한 설렘과 현실적인 걱정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들이 제 안을 휘몰아쳤습니다. 동탄의 익숙한 풍경을 뒤로하고 공항으로 향하는 길, 제 마음은 두근거림과 함께 알 수 없는 기대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비행기가 창공으로 솟아오르는 순간 저는 제 삶이 다시 시작되는 것만 같았습니다. 제주 공항에 도착해 게이트를 나서는 순간 저 멀리 정우 씨가 서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보았던 프로필 사진 속 모습보다 훨씬 더 다정하고 편안해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는 흰색 리넨 셔츠에 베이지색 면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가 번져 있었고 그의 눈은 마치 제주 바다처럼 깊었습니다. 저는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눈을 맞췄습니다. 순간 왠지 모를 편안함과 익숙함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은하 씨,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 많으셨죠? 그의 목소리는 전화로 들었을 때보다 훨씬 더 나긋나긋하고 부드러웠습니다. 저는 그의 옆에 바짝 다가섰고 그는 제 캐리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었습니다. 오래된 친구를 만난 듯 어색함은 금세 사라지고 오랜만에 찾아온 편안함에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가 안내한 곳은 공항에서 그리 멀지 않은 바닷가 근처의 아담한 게스트하우스였습니다. 창밖으로는 파도 소리가 잔잔하게 들려왔고 방 안에는 은은한 나무 향기가 가득했습니다. 제 작업실 근처에 있는 곳이에요. 편히 쉬세요. 그의 세심한 배려에 마음이 더욱 따뜻해졌습니다. 간단히 짐을 풀고 그와 함께 점심을 먹으러 나섰습니다. 싱싱한 해산물과 제주 특유의 건강한 음식들을 맛보며 우리는 담담하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제가 오기 전날 밤 잠 못 이루며 설렜다는 말과 함께
제주도의 숨겨진 이야기들을 마치 그림을 그리듯 들려주었습니다. 저는 그의 이야기에 빠져들어 마치 제주 사람이 된 듯 행복했습니다. 그와의 대화는 항상 제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정호 씨의 도예 작업실을 방문했습니다. 내음과 나무 타는 냄새가 뒤섞인 공간은 그의 삶의 고스란히 담겨있는 듯 했습니다. 다양한 형태와 질감의 도자기들이 선반 위에 정렬되어 있었고 한쪽에는 그가 빚고 있는 작품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제가 만든 찻잔인데 은하 씨 드리고 싶었어요. 그가 내민 찻잔에는 제주 바다의 깊은 푸른색과 흙의 따뜻한 갈색이 절묘하게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찻잔을 받아들었고 제 이름을 불러주는 그의 다정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는 흙을 만지며 살아온 자신의 삶과 그 속에서 얻은 깨달음 그리고 작업실 한 구석에 놓인 아내의 유품에 대해 담담히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아련했지만 더 이상 슬픔에 잠겨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의 아픔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공감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지나온 삶의 페이지들을 하나씩 넘겨보며 아픔과 상처를 보듬어 주었습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감정들이 서로의 눈빛을 통해 오갔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을 함께한 부부처럼 우리의 마음은 깊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제주에서의 시간은 꿈처럼 흘렀습니다. 정호 씨는 저를 데리고 제주 곳곳에 숨겨진 아름다운 풍경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림 같은 돌담길, 에메랄드빛 바다, 한라산의 웅장한 모습까지. 우리는 함께 웃고 이야기하며 서로의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우리의 손은 마치 오래전부터 서로의 온기를 기억하고 있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겹쳐졌습니다. 저는 이따금 그의 어깨에 기댔고 그는 말없이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 순간 나이와 거리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서로를 향한 따뜻한 마음과 이해만이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현실적인 고민들이 다시금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좋은 시간을 보냈지만 다시 동탄으로 돌아가면 우리는 이 관계를 어떻게 이어나갈 수 있을까? 물리적인 거리가 주는 막막함, 자식들의 시선, 그리고 주위의 편견들이 여전히 제 마음 한구석을 짓눌렀습니다. 제가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에게 짐이 되는 건 아닐까? 새로운 사랑 앞에 저는 여전히 망설였습니다. 떠나야 하는 마지막 날 아침, 정호 씨는 제게 자신이 직접 빚은 작은 도자기 조각품을 선물했습니다. 돌고래 2마리가 함께 파도를 넘는 형상이었죠. 이 돌고래처럼 우리도 함께 역경을 이겨내요, 은하 씨. 그의 진심 어린 눈빛에서 저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함께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강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는 순간 제 마음은 아쉬움보다는 오히려 굳은 결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살지 않기로 했습니다. 사랑은 나이와 상관없이 찾아오는 선물이며 그 선물을 소중히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다시 동탄으로 돌아와 일상으로 복귀했지만 제 삶은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제주 바다의 푸른 물결과 정호 씨의 따뜻한 미소가 항상 함께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앞에 어떤 현실적인 장벽이 놓일지라도 저는 그와 함께 용기 있게 나아가기로 다짐했습니다. 이 60줄의 여자에게 다시 시작된 뜨거운 사랑의 서곡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동탄으로 돌아온 저는 다시 일상으로 복귀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엔 더 이상 예전 같은 공허함이 없었습니다. 제주 바다의 푸른 물결과 정호 씨의 따뜻한 미소가 늘 함께했으니까요. 제주에서 보낸 꿈 같은 며칠은 짧았지만 그 여운은 길었습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정호 씨와 영상통화를 하는 것이 저의 가장 큰 낙이 되었습니다. 화면 속 그의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 한편이 따뜻해지고 그날 하루 있었던 소소한 이야기들을 나누며 서로의 하루를 공유했습니다.
때로는 그가 흙을 빚는 모습을, 때로는 제가 그림을 그리는 모습을 보여주며 말없이 서로의 작업에 동참하기도 했습니다. 스마트폰 속에서 그는 제 삶이 가장 가까운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물리적인 거리는 분명한 현실이었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그를 만나기 위해 비행기를 타는 일은 설레는 만큼이나 많은 에너지와 비용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힘들게 한 것은 바로 비밀 연애라는 그림자였습니다. 저는 아직 아이들에게 정우호 씨의 존재를 밝힐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잃은 지 이제 5년. 아직은 그 자리를 다른 누군가로 채운다는 것이 아이들에게 상처가 될까 두려웠습니다. 특히 막내 아들 민수는 아버지를 유독 잘 따랐고 그의 빈자리에 대한 아픔이 저보다 더 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주 여행을 다녀온 후 제가 부쩍 활기 넘치는 모습에 아이들이 엄마, 요즘 얼굴이 아주 화사하시네요.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라고 물을 때마다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별일 없어. 그냥 건강해지려고 운동 좀 더 했으라고 대답했지만 제 심장은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죄책감과 함께 혹시라도 아이들이 알게 될까 봐 노심초사하는 마음이 저를 옥죄어 왔습니다. 친구들 역시 예리한 시선으로 저를 살폈습니다. 특히 정숙과 절연한 후 유일하게 저를 위로해주고 힘이 되어주던 영자 씨는 언니, 혹시 좋은 분이라도 생겼어요? 전에는 그렇게 죽을 상으로 있더니 요즘은 아주 꽃이 피셨어. 라며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묻곤 했습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저는 찔리는 듯 움츠러들었습니다. 이 나이에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는 것이 과연 축복받을 수 있는 일일까? 여전히 사회적인 시선과 편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현실이 저를 주저하게 만들었습니다. 저 역시 젊은 시절에는 황혼의 로맨스를 드라마 속 이야기로만 여겼으니까요. 제 안에 피어난 설렘만큼이나 불안감과 갈등이 뒤엉켜 저를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사랑을 지켜낼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어느 날 정우호 씨와 통화를 하던 중 제가 잠시 뜸을 들이자 그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은하 씨, 혹시 저 때문에 힘드세요? 제가 짐이 되는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그의 말에 저는 순간 울컥했습니다. 제가 느끼던 불안감과 고민들을 그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죠. 아니에요, 정우 씨.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이 모든 것이 저에게는 너무 꿈 같아서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지 그게 조금 어렵네요. 제가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자 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은하 씨, 저는 은하 씨의 모든 순간을 존중합니다. 아이들의 마음도 은하 씨의 조심스러운 마음도요. 사랑이라는 감정은 억지로 시작할 수도 억지로 숨길 수도 없는 겁니다. 하지만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우리 함께 방법을 찾아봐요. 그의 따뜻한 위로와 이해심은 저를 안심시켰고 막막했던 제 마음에 한 줄기 빛을 비춰주었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저에게 큰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의 말에 힘을 얻어 저는 작은 용기를 내보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바로 정우호 씨의 존재를 밝히는 대신 저의 변화된 모습을 자연스럽게 보여주기로요. 저는 이전보다 더 자주 외출하고 새로운 문화센터 강좌를 신청했습니다. 그동안 엄두도 내지 못했던 도에 강좌에 등록하고 흙을 만지며 정우호 씨의 삶을 간접적으로나마 느껴보려 했습니다. 또 공원에서 걷기 운동을 시작하며 건강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제 삶은 조금씩 활기를 되찾아갔고 제 얼굴에는 진짜 미소가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도 처음에는 의아해했지만 활기찬 저의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엄마, 요즘은 진짜 좋으신 것 같아요. 보기 좋아요. 라는 아이들의 말에 저는 언젠가 때가 되면 이 비밀을 털어놓을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우 씨로부터 예상치 못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은하 씨, 제주에 제 작업실 겸 살림집으로 쓸만한 작은 공간이 있는데 혹시 관심 있으세요? 아니면 제가 동탄에 작업실을 얻어볼까 생각 중인데. 그의 제안은 저에게 또 다른 고민을 안겨주었습니다. 함께하는 삶에 대한 로망과 동시에 현실적인 문제들이 한꺼번에 밀려 들어왔습니다. 동거 혹은 재혼. 그것은 60줄의 저에게 너무나도 큰 결정이었습니다. 아직 아이들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이 관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킨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는 저와 함께 미래를 계획하고 싶다는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어떤 난관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제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솟아났습니다. 사랑은 용기가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고 현실과 맞서 싸워나가야 한다는 것을요. 저는 그의 제안에 선뜻 대답하지 못했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이미 새로운 파도가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과연 저는 이 거대한 파도를 넘어 그와 함께하는 삶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정우 씨의 진심. 어린 제안 앞에서 저는 또다시 삶의 중요한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정우 씨의 제안은 제 마음속에 거대한 파도를 일으켰습니다. 함께하는 삶, 재혼 60줄에 접어든 저에게는 너무나도 낯설고 두렵지만 동시에 가슴 설레는 말이었습니다. 평생 남편과 아이들에게 맞춰 살아왔던 제 삶에 나 자신을 위한 선택이 이렇게까지 절실하게 다가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밤새 뒤척이며 정우 씨와 제가 함께 살 수 있는 미래를 상상해 보았습니다. 제주의 푸른 바다 옆 그의 작업실에서 함께 흙을 만지고 도자기를 굽는 모습, 혹은 동탄 어딘가 작은 작업실에서 제가 그림을 그리는 동안 그가 따뜻한 차를 내어주는 모습. 상상만으로도 입가에 미소가 번졌지만 이내 현실의 벽이 저를 덮쳐왔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아이들이었습니다. 홀로 두 아이를 키워온 지난 10년 남편의 부재를 저 나름대로 메워주려 애썼습니다. 이제 막 어른이 되어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아이들에게 엄마는 여전히 엄마였으니까요. 제가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고 심지어 재혼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아이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특히 민수는 아버지를 유독 잘 따랐기에 혹시라도 그에게 큰 상처를 주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먼저 떠나간 남편에 대한 죄책감 역시 제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과연 이기적인 선택은 아닐까? 제 행복만을 좇는다고 비난받지는 않을까? 수많은 질문들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고 저는 쉽사리 답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며칠 밤낮을 고민하던 저는 문득 거울 속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정우 씨를 만나기 전 생기 없던 얼굴과 텅 비어있던 눈빛은 온데간데없고 제 얼굴에는 옅은 홍조와 함께 활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에게 진심으로 행복을 느끼고 있다는 증거였죠. 저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외롭게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은 생을 오직 나 자신을 위한 행복으로 채워나가고 싶다는 간절한 열망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샘솟았습니다. 그래, 이것은 나를 위한 선택이다. 나는 더 이상 이기적이지 않다. 나의 행복이 결국 내 아이들의 행복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스스로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며 저는 드디어 정우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우 씨, 제안 감사합니다. 깊이 고민했어요. 그리고 저는 제주로 가겠습니다. 제 목소리는 조금 떨렸지만 그 속에는 단단한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우 씨는 아무 말 없이 제 이야기를 듣다가 이내 고마워요, 은하 씨. 기다릴게요. 라고 짧게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감격과 안도감이 뒤섞여 있는 듯 했습니다. 그의 진심이 느껴지는 그 한마디에 저는 제가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어려운 관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아이들에게 제 결정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먼저 큰아들 민수를 따로 만났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너에게 할 이야기가 있어. 제 말에 민수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애써 침착한 목소리로 정우 씨와의 만남부터 제주에서의 시간들, 그리고 제가 느끼는 감정들과 앞으로의 계획까지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민수는 묵묵히 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의 표정을 읽을 수 없어 저는 더욱 불안했습니다. 모든 이야기가 끝났을 때 민수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길고 긴 침묵이 흘렀고 제 심장은 가파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민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사실 요즘 엄마가 너무 밝아지셔서 혹시 무슨 일 있으신가 했어요. 처음에는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엄마가 그렇게 행복해 하시는 모습 제가 결혼하고 나서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의 말에 제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엄마는 늘 괜찮다고만 하셨지만 저희는 엄마가 얼마나 외로우셨는지 알고 있었어요. 정우 씨라는 분이 엄마를 다시 웃게 해주셨다면 저희는 엄마의 행복을 응원할게요. 다만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저희도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민수의 이해와 지지에 저는 뜨거운 포옹으로 답했습니다. 그 순간 제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작은 아들 민규 역시 형과 비슷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엄마, 저도 엄마가 행복하시면 그걸로 됐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건 너무 슬프지만 엄마도 이제 엄마 인생 사셔야죠. 저희는 엄마를 존중해요. 아이들의 전폭적인 지지 앞에서 저는 그동안의 고민이 무색할 만큼 너무나도 감사하고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제 삶의 중요한 결정을 아이들에게 숨기려고 했던 저의 비겁함이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들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넓은 마음으로 저를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결코 이기적인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아이들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아이들에게 용기를 얻은 저는 정우 씨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아이들이 저의 행복을 응원해 주었어요. 그리고 정우 씨를 만나보고 싶다고 해요. 제 말에 정우 씨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정말 고마워요, 은하 씨. 제가 곧 동탄으로 가겠습니다. 아이들에게 정식으로 인사드리고 싶어요. 그의 단호한 목소리에서 저는 변함없는 사랑과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물리적인 거리를 극복하기 위해 그가 먼저 한 발짝 다가와 주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도망치거나 숨지 않을 것입니다. 당당하게 이 사랑을 지켜나가고 싶었습니다. 정우 씨는 약속대로 며칠 뒤 동탄으로 찾아왔습니다. 아이들은 처음에는 다소 어색해했지만 정우 씨의 진솔하고 푸근한 모습에 점차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는 아이들이 걱정할 만한 질문들에도 진심을 담아 답했고 그들의 아버지 빈자리를 대신하려 하기보다 은하 씨의 배우자로서 함께 행복을 만들어 가겠다는 다짐을 전했습니다. 오랜 시간 각자의 배우자와 사별한 후 다시 찾아온 중년의 사랑이 얼마나 소중하고 조심스러운 것인지 아이들 역시 정우 씨의 진심을 통해 깨달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식사가 끝나고 민수가 정우 씨에게 불쑥 물었습니다. 저 혹시 엄마랑 결혼하실 생각 있으세요? 그 질문에 저와 정우 씨는 서로를 마주 보았고 정우 씨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은하 씨가 허락해 주신다면요. 아이들의 축복 속에서 저의 새로운 삶이 드디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제주로 거처를 옮기기 위해 동탄의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시간을 보낸 정든 공간이었지만 더 이상 저에게 외로움을 안겨주었던 곳은 아니었습니다. 제 삶의 새로운 장을 열 준비를 하는 동안 제 마음속에는 희망과 함께 작은 두려움이 공존했습니다. 익숙한 모든 것을 뒤로하고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 과연 잘한 일일까? 그러나 정우 씨와의 영상, 통화에서 제주에서의 소소한 일상을 공유하는 그의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제 불안감은 사그라들었습니다.
이제 물리적 거리는 더 이상 우리를 가로막는 장벽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은 용기가 필요한 것이고 그 용기는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와 신뢰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정호 씨와 저는 깨닫고 있었습니다. 제 삶의 가장 아름다운 페이지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제주도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싣는 순간 제 심장은 뜨거운 용암처럼 끓어올랐습니다. 낯선 설렘과 미지의 불안감이 뒤섞인 감정 속에서 저는 지난 60년의 삶이 한 점 한 점 퍼즐처럼 맞춰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이제 제 삶의 새로운 그림이 그려질 차례였습니다. 정든 동탄을 떠나 제주에 도착했을 때 정호 씨는 해맑은 미소로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그의 품에 안긴 저는 비로소 진정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이곳이 바로 제가 앞으로의 삶을 함께할 보금자리라는 확신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정호 씨의 집은 그의 작업실과 연결된 아담한 공간이었습니다. 창밖으로는 푸른 바다가 한눈에 들어왔고 집안 곳곳에는 그가 직접 빚은 도자기들이 놓여 있어 따뜻하면서도 예술적인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그의 배려 덕분에 저는 불편함 없이 새 생활에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우리는 함께 바닷가를 산책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손을 맞잡고 걷는 동안 제주 바람은 우리의 귓가를 스쳐 지나며 새로운 사랑의 속삭임을 전하는 듯 했습니다. 오후에는 저는 작업실 한편에 작은 이젤을 놓고 제주 풍경을 그렸고 정호 씨는 묵묵히 흙을 빚으며 물레를 돌렸습니다. 흙은 내음과 물감 냄새가 어우러진 공간에서 우리는 각자의 예술 활동에 몰두하며 서로에게 깊은 이해와 존중을 표현했습니다. 처음에는 동탄에서의 바쁜 생활과 달리 정호 씨와의 조용한 제주 생활이 다소 낯설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도시의 소란스러움에 익숙해져 있던 저는 때때로 적막감마저 느꼈으니까요. 하지만 정호 씨는 제가 새로운 환경에 완벽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해 주었습니다. 그는 저를 제주도의 숨겨진 명소들로 안내했고 마을 어르신들과의 만남을 주선하여 제가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함께 텃밭을 가꾸고 올레길을 걷고 제주의 향토 음식을 만들어 먹는 동안 우리는 서로에게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물리적인 거리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마음의 거리를 좁혀나갔고 그 간격은 매일매일 더 단단한 신뢰와 사랑으로 채워져 갔습니다. 물론 때로는 자식들 문제로 사소한 갈등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저희 아들들은 제가 제주로 떠난 후에도 주기적으로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었고 혹시라도 엄마가 외로워하거나 불편해할까 봐 노심초사했습니다. 정호 씨는 그들의 염려를 이해하며 아이들에게 은하 씨는 저와 함께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저 역시 정호 씨의 지난 삶과 그의 아내에 대한 흔적들을 존중하며 우리의 사랑이 과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삶 전체를 포용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아픔을 함께 어루만져 주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수와 민규가 제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정호 씨 앞에서 다소 어색해하는 듯 했지만 정호 씨의 따뜻하고 유머러스한 모습에 금세 마음의 벽을 허물었습니다. 정호 씨는 그들이 가져온 동탄의 특산물과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들을 경청해 주었고 진심으로 그들의 삶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아들들은 정호 씨의 작업실을 둘러보며 흥미를 보였고 함께 흙을 만지며 도자기를 빚는 체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녁 식탁에서 민수가 불쑥 엄마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정호 아저씨 덕분인 것 같아요. 라고 말했을 때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제 자식들의 진심 어린 축복만큼 저에게 큰 위로는 없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죄책감이나 불안감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아이들의 이해와 지지 속에서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제주에서의 새로운 삶은 저에게 행복이라는 단어의 참된 의미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나이 60줄에 찾아온 이 사랑은 젊은 날의 뜨거운 열정과는 다른
잔잔하면서도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서로의 존재 자체를 감사히 여기며 함께 늙어가는 것에 대한 아름다운 설렘을 안겨주었죠. 물리적 거리를 극복하고 마음의 거리를 좁히는 동안 우리는 사랑은 나이를 초월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몸소 깨달았습니다. 때로는 아이들 때문에, 때로는 사회적 시선 때문에 주저하고 망설였던 순간들도 있었지만 결국 용기를 내어 한 발짝 내디딘 덕분에 저는 제 삶의 가장 아름다운 황혼기를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지만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동반자로서의 삶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고 정우 씨 역시 더 이상 고독하지 않았습니다. 제주도의 푸른 바다는 우리의 영원한 배경이 되어 주었고 흙과 그림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채워주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사랑은 결코 멈추는 법이 없다는 것을 나이가 들수록 더욱 깊어지고 성숙해진다는 것을 저는 온몸으로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60줄에 찾아온 이 마지막 사랑이 저의 남은 인생을 얼마나 눈부시게 빛낼지 매일매일이 기대되고 설렙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불륜이나 오해, 불신 같은 단어들은 더 이상 의미 없는 것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사랑과 이해, 그리고 용서만이 남아있을 뿐이니까요.